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아무도 말이 없는 그 고요함.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정작 서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시간.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이상한 거리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순간은 어떠신가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무슨 말을 해도 어긋나는 것 같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식과 통화를 끊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가족인데도 왜 이렇게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톨스토이는 그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각자 다른 이유로 힘들어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외로워하며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요. 어떤 집은 말다툼으로 시끄럽고 어떤 집은 침묵으로 무겁고 어떤 집은 원망으로 차갑고 어떤 집은 무관심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불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톨스토이가 던진 이 질문을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왜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가족이라는 관계를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고 불행이란 무엇인가? 그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행복한 가정이 비슷한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지켜질 때 가정은 평온해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거창한 비결이 없습니다. 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하지만 불행은 다릅니다. 어떤 집은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떤 집은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어떤 집은 부부 사이의 냉랭함으로 얼어붙고 어떤 집은 시댁 친정 문제로 갈라지고 어떤 집은 과거의 상처로 현재가 무너지고 어떤 집은 소통 부재로 침묵 속에 갇히고 어떤 집은 지나친 간섭으로 숨이 막히고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합니다. 톨스토이의 사상 속에는 이런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불행은 복잡하고 행복은 단순하다는 것. 불행은 여러 문제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지지만 행복은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질 때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복잡한 것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에서 들어주고 내가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그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가정은 복잡한 불행으로 치닫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자식을 너무 통제하려 들어서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해서, 어떤 집은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고만 해서, 어떤 집은 과거의 잘못을 놓지 못해서 불행해집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다 보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가지는 수많은 기대들, 이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저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배우자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고, 이런 기대들이 엇갈릴 때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외로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를 받아들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을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는 배우자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사셨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랐고, 배우자가 저렇게 변해주기를 바랐고, 부모님이 나를 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실망했고, 그 실망이 쌓여서 때로는 원망이 되고, 때로는 냉담함이 되고, 때로는 침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냉담함과 침묵이 세월이 흐르면서 굳어져 이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 인물들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지며 괴로워하고, 결국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대를 버리고 냉담해지는 것이 답일까? 아니면 계속 기대하며 실망하는 것이 답일까? 그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답은 제3의 길입니다. 그것은 기대는 내려놓되, 관심은 유지하는 것, 요구는 하지 않되, 사랑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있는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여러분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원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을 택하거나, 여러분이 보기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그 기대를 붙들고 자식을 바꾸려 할 것인가? 아니면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의 길을 인정할 것인가?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후자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자식이 선택한 삶을 지켜봐 주세요. 조언은 구할 때만 해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곁에 있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대는 내려놓되, 사랑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기만의 인생이 있고, 자기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게 여전히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더 다정해지기를, 더 이해심이 깊어지기를, 더 세심해지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하지만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보여주듯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대신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어떤 상처가 저런 모습을 만들었을까? 어떤 두려움이 저런 말을 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원망이 이해로 바뀝니다. 비난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이미 연로하신 부모님께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고 계신가요? 더 나은 부모였기를 바라거나 과거에 다르게 행동했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 부모가 되어본 것이고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고 그들도 많은 것을 몰랐습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분들이 곁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과거의 서운함으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기대의 짐이 사라지면 서로를 대하는 것이 편해집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변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들을 보면 모두 이런 순간들입니다. 거창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저 함께 차를 마시는 순간, 함께 산책하는 순간, 함께 침묵하는 순간,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완벽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으며, 그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면, 그저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그것이 행복입니다. 톨스토이가 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가 숨 막힙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거리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입니다. 상대의 영역을 인정하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이 거리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거나, 자식이 부모의 삶을 무시하거나, 배우자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이럴 때 갈등이 생깁니다. 톨스토이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붙잡지 마세요. 그들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면 가족이 멀어지는 것 아닌가? 관심을 덜 가지면 관계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 서로를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것.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랍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키고 결국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각자 햇빛을 받으며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각자 숨을 쉴 수 있고 각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자 건강하게 자랄 때 오히려 더 튼튼한 숲을 이룹니다. 이제 불행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행이 제각각 다른 이유는 각 가정마다 다른 문제를 안고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르게 다루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돈 문제를 봅시다. 모든 가정이 크든 작든 돈 문제를 겪습니다. 부자도 돈 걱정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돈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가정은 이것을 잘 견뎌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을 서로 탓하는 가정은 돈 문제로 불행해지지만, 돈이 부족해도 서로 의지하는 가정은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어떤 가정은 돈이 없어서 싸우고, 어떤 가정은 돈이 없어서 단단해집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어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어떤 부모는 자신을 자책하고, 어떤 부모는 배우자를 탓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이 기대와 다르게 자라도 그 아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아이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저 곁에서 지켜봐 줍니다. 톨스토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가족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그 문제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톨스토이의 작품 속 인물들을 보면 문제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 다른 하나는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것. 전자를 선택한 가정은 무너지고, 후자를 선택한 가정은 버팁니다. 예를 들어 병든 가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불운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이럴 때 서로를 탓하며 싸울 수도 있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견딜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불행이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고, 더 단단하게 묶어주기도 합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문제 자체를 없애려 하지 말고 문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을 꿈꾸지 마세요. 대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가정을 만드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문제가 있어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불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배우자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며 원망하고, 20년 전 부모님이 한 행동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젊었을 때 형제가 한 실수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 용서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상대가 사과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주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원망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그 원망 때문에 행복해지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셨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야 하나요? 나쁜 것도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톨스토이의 답은 이렇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반응, 나의 선택. 이것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면 상대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놓아주면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라는 것.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족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배우자에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부모님께 이해해달라고 설득하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대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노력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너무 많이 요구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강하게 붙잡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 인물들 중에서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바꿔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바꾸기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가족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며 가족도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며 가족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세상 전체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부모이기를, 완벽한 자식이기를, 완벽한 배우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불완전합니다. 자식도 실수하고 배우자도 부족하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습니다. 불완전해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기에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불완전해도 사랑할 수 있다고. 문제가 있어도 함께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갈등이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그것들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 특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는 것.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자식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시간, 배우자와 나눌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을 원망하고 따지고 싸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10년 후 돌아보며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많은 것들이 사소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자식과 나눈 대화가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와 함께한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과 나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소한 것들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일까요? 이제 그 답이 조금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단순한 원칙을 지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것들이 지켜지면 가정은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집은 지나친 기대 때문에, 어떤 집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떤 집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어떤 집은 너무 가까운 거리 때문에, 어떤 집은 소통의 부재 때문에, 어떤 집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 불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거리를 존중하고 나를 먼저 바꾸는 것. 이것들만 실천해도 가정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부에 계십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도 많고 바꿀 수 없는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졌던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 아이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세요. 설령 그 길이 여러분이 바라던 길이 아니어도 그것이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젊었을 때는 서로 다른 점이 갈등의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다름이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품었던 원망을 놓으세요.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분들과 평온한 관계를 만드세요.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형제자매와의 오래된 갈등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의 경쟁과 질투는 이제 놓아버리세요.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세상에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톨스토이의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어제까지 갈등했어도 오늘부터 화해할 수 있고 어제까지 원망했어도 오늘부터 용서할 수 있고 어제까지 멀었어도 오늘부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세요. 가족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자식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배우자의 부족함을 탓하는 대신 배우자가 해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을 바꾸려는 대신 나의 시선을 바꾸세요.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비판의 렌즈로 보면 온통 단점만 보이지만 감사의 렌즈로 보면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대신 가족에게서 덜 기대하세요. 많이 주고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주고 적게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평온한 관계를 만듭니다. 가족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대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먼저 바꾸는 것. 이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연습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자식이 늦게 들어와도 배우자가 말이 없어도 그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복잡한 곳에 있지 않다고,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은 화려한 순간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순간,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순간, 이런 소박한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함께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하는 순간, 배우자와 함께 산책하며 아무 말 없이 걷는 순간, 부모님과 함께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지만 그 불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면 가족도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려놓으면 가족도 편안해집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가정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 아무리 멀어진 관계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 아무리 오래된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자식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내일은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모레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씩 변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견딜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밤, 평안한 밤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